You've given me the world with all your love. So I got you something special just because I found a gift that's perfect. You're more than worth it. It's everything that you've been dreaming of. Oh, this is my love language. So I'll go ahead and say it. 'Cause you're the gift that keeps on giving, and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You know you've been good all year. Come over here and let me show you.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I show you it more than you'll ever need. It's all good with me, 'cause you deserve it all. You give of yourself so unselfishly, so I wanna give you all the finest things I found. A gift that's perfect. You're more than worth it. It's everything that you've been dreaming of. So treat yourself to something nice. The luxuries of life. 'Cause you're the gift that keeps on giving.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You know you've been good all year. Come over here and let me show you.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I show you it more than you'll ever need. It's all good with me, 'cause you deserve it all. For all you mean to me, underneath the tree, for you to see beyond your wildest dreams. And I know that I should do this all year long, 'cause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You know you've been good all year. Come over here and let me show you. You deserve it all. You deserve it all. I show you it more than you'll ever need. It's all good with me, 'cause you deserve it all.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재필입니다. 네. 네. 아니 왜 자꾸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나 참. 아니 나도- 마지막 저희 그 2MC 목요일 방송까지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앉고 싶어 앉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사과를 미리 하고 방송 사과 들어가야 전문, 되는 게 말이 사과 됩니까? 전문 방송인. 예. 네. 아, 그 이미지 그렇게 굳히시는 겁니까? 뭐 일로 쭉 가야죠. 뭐. 예.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힘들긴 힘든데. 예. 뭐 그래도 이번 주 저랑 같이 해서 좋았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방송 끝냅시다. 농담입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노재필 기자의 메인 MC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그 성정 기자가 아마 다음 주에는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오시면은 또 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못 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마귀 호랑님이 두 분 심할수 안 쓰나요? 그러는데 왜 제가 심할수를 써야 되죠? 이분 좀 차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 마지막 방송이라고 마음 먹으시니까 지금. 네네. 예. 그 어제 저희가 그 소식 전해드릴 때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전 위원장 네. 두 분 회동 있었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사를 보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굉장히 심한 표현을 썼던데. 네. 네, 저희 뭐 성대모사라도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방송 제가 사과하는 전문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좀 진통이 더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대위 인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없이 이제 개문발차라는 표현들을 언론들이 많이 하던데 과연 이렇게 굳이 한자성어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도 약간 있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MBC는 안 씁니까? 기사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제가 MBC 기사를 안 봐요. 큐치트 산책 준비하시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특정 아이템만 봅니다.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를 다 것만? 보진 않고 그래서 예. 나름 저도 바빠가지고 네. 만약에 혹시 뭐 MBC 정치부 기사 중에서도 개물발차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네. 오프닝부터 여러분. 왜냐면 기자들이 제목을 이렇게 길게 못 쓰니까 예. 축약된 한자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과연 이게 뭐 아는 분들은 알지만 이게 젊은층 같은 경우는 쉽게 다가올까 그렇죠. 싶은 저도 생각도 정확한 있고. 뜻을 몰랐어요. 네. 예. 개문발차가 무슨 뜻 같아요? 멍멍이 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한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네. 노래 소개해 주셔야죠. 예. 노래. 신청곡 네. 존 레전드의 You Deserve It All 마무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존 레전드가 그 라라랜드에 출연했던 그쵸. 배우자 가수. 라이언 고슬링이 그 피아노 치고 있을 때 보컬로 피아노 치는 게 맞나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영화를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봉원이 형님 만나러 가야죠. 네, 지금 네. 옆에서 웃고 계신데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2주마다 찾아뵙는 월드나우 네, 안녕하십니까. 이봉원 기자, 김종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또 사과하고 싶어? 왜 그래? 아니 김봉원 기자면 모르겠는데 이봉원 기자예요. 왜 성까지 바꾸고 이름도 그래, 우리 바꾸고. 이름 좀 죄송합니다. 정말. 김봉원 기자로 바꿉시다. 네. 김봉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이봉원 그분은 상당히 그 짬뽕집이 잘 된다는 얘기가 뭐. 요즘 가끔씩 나오시더라고요. 네. 천안에서 운영하시는 그렇죠. 들고 네. 알고 있는데 한번 갈까요? 사장님이 누군지 헷갈리겠는데요? 한번 가서 생방 한번 저는 진행할까요? 김봉원입니다. 좀 할인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가서 이렇게 약간 군만두 서비스 먹방하면서 이제 프리데스크 먹방.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봉준호 감독과 같이 왔다고 말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닮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에? 왜 성지영 선배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예. 왜 빨리 지금 데려와라 제가 이런 보니까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약간 선을 넘고 있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방송이 사실 이제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때문에 월드와이드 브로드캐스팅 되죠.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기생충을 또 재밌게 보신 또 해외 팬분들이 그렇죠. 네. 제가 봉준호 닮았다는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아무튼 뭐 I'm sorry. 봉준호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아무튼 러브리너님이 예. 너무 같다고 후진하라고. 네. 후진 후진할게요, 돌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좋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좋고 또 이게 남자 셋이 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또 재밌고. 유독 이번 주에 월요일 말고 계속 남자 그렇죠. 출연자만 나왔어요. 네. 화수목을. 전 약간 군대 재입장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요. 군대 뭐 다시 온 것 같다고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 주 2주 뒤에는 깔깔이 옷 입고 한번 할까요, 우리 그럼? 겨울인데? 그 깔깔이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남자분과 한번 하긴 하겠다, 그죠? 의상 TV 부탁하면 뭐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 옷도 좀 구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면은 구독자분들 그냥 다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요즘 깔깔이 보셨어요? 그 디지털 군복 깔깔이가 멋지던데요. 예전에는 그래요? 되게 허름했잖아요. 그 네, 무더기 노란색 어. 맞아요. 네. 근데 요즘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복학생들이 그거 입고 학교 다니면 진짜 추했는데. 꼴 얘기 해봤죠. 왜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주제로 가시죠. 오늘 주제. 네, 아까 우리 저희 월드와이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야, 세계 그렇죠. 1, 2위 국가들. G2. G2. 네, G2. 네. 이 국가들이 한 며칠 전에 정상회담을 했어요.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 그 G2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통화는 몇 번 했는데 그렇죠. 네. 바이든이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 거의 10달 만에 좀 이제 원래로 따지면 늦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있고 등등 하니까. 해서 네, 늦어진 네. 건데 이번에도 직접 뭐 얼굴을 보긴 했지만 딱 바로 옆에 앉아서 한 건 아니고 화상으로 하긴 화상으로, 했지만 원격으로. 네. 예. 어쨌든 이제 바이든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미중 정상회담 꽤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마주한 두 정상은 손을 흔들어 인사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활짝 웃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에는 대면으로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분위기도 잠시 두 정상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We'll be discussing those areas where we have concerns, from human rights to economics to ensur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既办好我们各自国内的事儿，又承担起应尽的国际责任，共同推进人类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 휴식 시간 18분을 제외하고도 194분 동안 진행된 장시간 회담. 두 정상은 대만, 인권, 무역, 기후변화 등 서로 입장차가 큰 사안들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대만의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갖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 하겠지만 선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북한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충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거의 저희가 군대 얘기를 했더니 역시 남자 셋만 모이면 군대 얘기한다고 채팅창에. 그리고 아임 써니님인가요? 뒤 배경을 좀 군대 네모반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건물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깔깔이 입고하는 월드나우 기대한다고 쭌쭌이님께서. 진짜 2주 뒤에 한번 합시다. 깔깔이. 어때요? 콜? 네. 오케이. 싸제로 살 수가 있나요? 아니 저 의상 남대문 코디님한테 같은 데도 부탁을 있고 하면 남대문 같은 데 팔아요. 구해주실 거요? 네. 예. 저는 그 신형 디지털 깔깔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깔깔이 입어야 돼요 그럼? 다 입어야죠. 생각나. 그럼 성지영 기자도 깔깔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혀야죠. 본인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러면 2주 뒤에는 월드나우는 다 깔깔이로 한번. 그렇게 네. 하시죠. 깔깔이 네. 특집으로 한번 깔깔이 가보죠. 나오죠. 네. 지켜질지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희 확신할 수가 없어요. 구해줘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회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무려 20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됐던 미중 정상회담. 두 나라가 이제 평가를 내리기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미국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미국 평가 반응은 내리나요? 일단 두 나라 적대감은 좀 완화가 됐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좀 굉장히 내놨습니다. 외교적인 평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평가는 아닌데 네네. 뭐 딱히 좋다고 보기도 좀 힘든 네. 적대감은 완화시켰다. 그리고 이게 미국은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회담을 서밋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상회담이라고 아니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 버추얼 미팅, 화상 회의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이 회담 전에 기자들한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 회담이 끝나면 보통 뭐 기자회견도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뭐 공동 합의문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합의문 없었고 그렇죠. 기자회견 없었고 다만 이제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정상이 실질적인 교류를 했다. 굉장히 외교적 수사입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했다. 그리고 예상보다 회담이 오래 진행이 됐고 두 정상 간 매우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큰 변화를 이끌어낸 회담은 아니었지만 두 나라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의 물꼬는 텄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는 평가를 미국은 내린 건데 중국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중국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일단 두 정상의 친근한 인사와 이례적으로 길었던 회담 시간 등을 소개를 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3원칙을 제시했다. 그 이야기를 네네. 했어요. 뭐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듣기에는. 아 너무 좋은 그쵸? 단어. 네. 그리고 양국이 국제 질서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했고 바이든이 공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재밌는 게 백악관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중국 발표가. 네. 그 중에 하나가 대만 관련 내용이에요. 뭐가 대만. 있냐면 가장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중국 측 발표를 보면 미국의 일부 인사가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해서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 아, 센 발언입니다. 이게 술자리에서 한 말이 아니고 어.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이게 관영어가 있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한자로 완화자필자분인데 완자가 이제 희롱할 완, 화는 이제 불화자. 그러니까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게 돼 있다. 자업자득 이런 관용어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불장난을 뭐 좀 싼다고. 네, 넘어갈게요. 네, 근데 어쨌든 물론 관용어긴 하지만 네. 정상회담에서 불장난하면 그런데- 불에 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얘기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저희보다 높은데요, 수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을 하고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 주석이 이제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를 경고하고 특히 홍콩, 신장의 인권 문제 거론하는 거 양국 관계에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신윤석이 이야기를 했다고 중국지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치닫던 관계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걸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님이 서울 불바다 발언이 생각나는 아, 그 나도 그 생각났어요. 네. 사실. 그렇죠. 네. 빌로버 TV님 불타오르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첫 정상회담이니까 이제 전 세계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여기에 집중해서 주목했었는데 분위기랄까요? 회담장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그런 구도 이런 건 이만한 분위기. 이게 이제 네, 제가 기억할 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한 5, 6분쯤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외신 영상들 들어오는 거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좀 재밌게 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내용도 내용인데 혹시 네네. 봉훈 형님께서 보신 내용도 거? 내용인데 궁금해요. 이렇게 좀 왜냐 외교가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전, 그렇죠. 형식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그게 겉으로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외교는 그 외형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일단 양쪽 회담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오. 그냥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네. 한번 틀어볼게요. 미국 쪽입니다. 이제 바이든 환하게 웃으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손 흔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루즈벨트 룸인데 집무실 옆에 있는 건데 타원형의 테이블에 쭉 앉아 있고 화상으로 이제 시진핑 얼굴 보이고 참모진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크지는 않네요. 그 회담장 크지 않죠.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블링컨도 보이고 이제 여기 타원형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화면으로 이제 시진핑 얼굴도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가 집무실 오벌 오피스는 아니고 이름이 있어요. 루즈벨트 룸이에요. 루즈벨트 룸. 네. 근데 루즈벨트가 미국 전직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네. 26대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네, 네.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32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약간 그 32대 대통령이 32대가 더 좀 익숙하죠. 익숙해요. 왜냐하면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네. 마련한 사람이 이 32대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그러면 근데 둘 중에 누구 이름 딴 거예요? 2명을 다 길여서 둘 루즈벨트라고 다. 했는데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1969년에 리처드 닉슨, 이제 나중에 하야했죠. 그 네, 워터게이트 네. 사건으로 그렇죠, 하신 그렇죠. 네. 유명하신 분 많이 나오네요. 이 닉슨이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 방의 이름을 루즈벨트 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룸이 그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인데 문 열면 바로 앞에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가보고처럼 얘기하시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봐갖고 진짜요? 네. 미국도 안 가보셨어요? 근데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바로 앞에 있는 방인데 네네. 이 방에 별명이 있어요. 피쉬 룸이에요. 피쉬 룸. 피시? 뭐 그러니까 낚시하는 물고기 곳인가요? 방. 왜냐하면 실제 이 방에 그 조그만 수족관이 있었답니다. 예전에요? 수족관이 있었고 그 나중에 리모델링을 어쨌든 하면서 지금 형태가 되긴 됐는데 피쉬룸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방이기도 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 회의실은 어떻게 보면 캐주얼한,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회담장이었는데 제 집무실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크기는 오히려 작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0분 되잖아요, 제 집무실이. 네. 이제 그 다음 보실 게 중국 쪽이에요. 중국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주석 이제 회담장 들어오고 있죠. 네네. 약간 훨씬 좋아 보이는데. 손을 들고 있죠. 이렇게 손 손 들고 있어요. 흔들어요. 네. 여기가 베이징 인민대회당 와. 1층 동대청인데 동쪽 홀인데 긴 테이블 설치되어 있고 와. 네. 화면 엄청 크지요. 뒤에 그림도 뒤에, 와. 엄청 큰 그림 붙여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 큰 데서 해놔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국 회의실하고 비교해도 최소 4-5배 정도는 커 보여요. 사실 제가 이번 원고 준비하면서 정확한 비교를 하려고 몇 시간 동안 제가 뒤졌어요. 아 크기까지. 루즈벨트 룸과 이 동대청을 네, 비교를 하려고 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 차슴 단독인데. 제가 미국 쪽 자료를 확 뒤졌는데 특히 루즈벨트 룸을 보려고 막 뒤졌는데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조그마한 공간에 그렇죠. 왜냐면 미국 백악관에 네. 이런 룸이 한 130 몇 개가 있어요. 네. 원 오브 댐이에요. 130 몇 개요? 아. 네, 원 오브 댐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 룸인데 네. 여기 동대청은 꽤 의미가 있는 방이에요. 이 중국 측에는 왜냐하면 여기가 단골 정상회담장입니다. 아까 보실 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정상회담했고 대면 정상회담 할 때 그쵸. 여기서 했다는 거죠. 같은 해 12월에 그 한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정상회담을 했고 2018년 김정 국무위원장도 시진핑과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낯익은 공간인 것 그쵸? 같긴 예, 해요. 많이 네. 보이잖아요. 그죠? 네. 뒤에 그림도 네. 양쪽에 네. 이렇게 네.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중국 CCTV 관영 CCTV가 이 회담 하기 전에 계속 영상이 들어와요. 뭐냐면 네. 인민대회당 바깥 장면을 크게 클로즈업하고 그다음 에 여기 네.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이 이제 곧 회담을 할 거다. 바깥 장면 보여주고 안에 큰 장면 보여주고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약간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 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우리 시 주석이 말이야 미국 대통령이랑 오늘 회담해. 우리 이만큼 커. 뭔가 우리는 대국이야. 장소도 큰 데서 해. 약간 이런 왜냐하면 분명히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쪽도 어디서 회담하는지 다 이렇게 정보들을 주고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네가 루즈벨트 룸에서 해? 야 우리 동대청에서 해. 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제 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상의 서밋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안 썼죠. 그 화상회의라고 표현을 버추얼 미팅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큰 데서 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화상회담을 대하는 어떤 그 양국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린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있네요. 이게 네. 중국 측이 이렇게 동대청을 한 거는 제 생각에는 미국 쪽에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중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내부용. 우리 지금 우리 시 주석이 지금 미국이랑 최강대국이랑 오늘 뭐 회담하는데 우리 이렇게 준비해서 크게 준비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이크 송님께서 원래 없어 보이는 애들이 쓸데없는 걸 크게 하는 요거는 이제 마이크 송님이 특정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또 믿고 싶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일반적인 본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아까 뭐 대만 얘기도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회담 다음 날에 기자들한테 대만 관련 설명하는 일이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대만은 독립적이라는 이 발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다음 날 왜 이거를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배경을 좀 보면 이게 미국 시간으로 회담이 끝났을 때가 자정 무렵이었어요. 밤에. 미국은 자정이었고 우리로 따지면은 아침. 그러니까 자정이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난 뒤에 양쪽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없었고 공동 발표문도 없었잖아요. 그 백악관은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성명만 딱 한 장을 발표를 내놨어요. 내놓고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날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뉴햄프셔로 날아갑니다. 이제 자기 이제 인프라 지원 법안 관련해서 홍보 연설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회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고 나니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대만 문제였으니까 물어봅니다. 대통령님 어제 저기 그 미중 정상회담 하실 때 대만 문제 뭐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지지한다는 걸 아주 분명히 했고 대만은 독립적이다. 스스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대만 관계법이 뭔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1979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수교를 맺었던 대만과 관계를 끊어요. 외교적 관계를 끊어요. 끊으면서 대만 관계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미국이 대만에 주한 미군이 있었는데 주한 미군이 아니고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철수를 지킵니다. 근데
비공식 관계 유지를 하되 네. 대만이 만약에 그 뭐 중국으로 침공을 당한다는 거 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법에다가. 그리고 이 중국의 대만 침공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대만에 의무적으로 무기를 팔도록 해놨어요. 이 대만 관계법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이 대만 관계법을 지지를 하는데 대만은 독립적이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어떻게 들으면 그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거야? 자극받을 수 있죠. 예. 하나의 예민하잖아요. 중국인데 이걸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백악관 확인 요청이 잘 안 되니까 발언하고 난 뒤에 저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취재진을 찾아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정책은 전혀 바꾸지 않을 거야. 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말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대만은 독립적이다.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대만 독립을 장려하는 건 아니다.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못 중국 측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대만 독립을 지지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 급히 해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죠? 네. 그러게요. 워낙 또 강대국이라서.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채팅 좀 읽어 네. 보려고요. 미리 준비해놨어요, 저희 거를. 독립적으로 좀 활동해 주세요. 예.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미중 정상회담. 미국 표현으로는 버추얼 미팅. 뭐 큰 성과는 사실 뚜렷하게 없었지만 어찌저찌 좋게 하자, 사이좋게 이야기하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끝은 난 것 같은데 회담이 끝나고 며칠 뒤 미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이거 어떤 의미요? 올림픽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건 원고 없는 내용인데 예. 한 가지 좀 더 이런 거 좋아요, 원고 말씀을 드리면 네. 또 질문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좀 그러니까 요즘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잠깐 약간 번외편 네네. 보면 번외편. 아까 루즈벨트 룸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앞에 이제 나의 오래된 친구라고 펑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펑요 바이든을 향해서 그 실제 둘은 오래된 친구가 맞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고 그 전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래 한 양반이에요. 바이든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자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진핑이 부주석 때,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 2인자일 때 바이든도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징을 갑니다. 서로 카운터파트였군요.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중국 한번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시진핑이 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부주석 자격으로 왔고 바이든도 부통령이니까 급이 같잖아요. 네. 그러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시진핑이 부주석이긴 한데 주석이 이제 되기로 결정이 되고 오바마를 만들어 옵니다. 그때도 만났어요. 네. 그런 한 뒤에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난 뒤에 또 미국 한번 와갖고 이게 바이든이 부통령 때 한번 만나요. 루즈벨트 룸에서도 만났어요, 둘이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바이든 입장이라면 약간 좀 질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랑 한때 같은 동급이던 애가 예전에는 그러다가 그렇죠. 쟤는 약간 주석되고 나는 부통령인데 뭐지?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격에 같이 만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이 사실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잘 알고 있는 사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진핑은 오래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게 꼭 바이든을 향해서만 친구라고 표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좀 준비 잘해오셨다.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솔직히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이 루즈벨트 룸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난 영상을 찾았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미국 자료를 다 뒤졌는데 근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부통령 자격일 때 시진핑이 와서 점심 오찬 회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고 그래서 할 때 그때도 이제 그 앉아 있는 사람들 향해서 펑유라고 해요. 네. 시진핑이 Dear friend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기도 하고 아까 여기 댓글에 보면 그게 있었어요. 시진핑 얼굴 왜 이렇게 굳어 있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뭐냐면 바이든은 되게 환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근데 약간 시진핑 약간 뚱한 표정. 이유가 있어 이게? 근데 제가 봤더니
시진핑이 그렇게 막 환하게 웃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 원래요? 그때도 보면 화면을 보면 원래가 화면을 보면 이게 뭐 시리어스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점심 뭐 이렇게 먹으면 딱 웃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약간 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꼭 뭐 크게 불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원래 약간 시진핑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게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뒷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채팅을 안 읽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강력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아까 읽으려고 했는데 아니 많이 20분 썼잖아요. 동안 그 방송사고 났다고 지금 속보 써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하나 읽어주세요. I like every channel I watch라는 분이 이게 굉장히 외국어로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니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약간 태국어 태국어? 태국어인데 읽을 태국어? 수 있어요? 못 읽죠. 알라이 샬라이쿰 저기 이제 아. 그거 구글 번역기 돌려야 될 것 아무튼 같은데. 네. 저희는 여러분들의 채팅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판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네요. 못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한 방송이기 다시 때문에. 돌아가서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지 며칠 안 돼 갖고 미국이 갑자기 지금 이제 베이징이 내년 2월에 그 겨울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이콧을 언급한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외교적 보이콧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단은 보냅니다. 하지만 축하 사절단이나 외교 관계자들은 안 보내는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건지는 관련 리포트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두 정상이 발언을 마치자 기자단에서 베이징 올림픽 관련 질문이 나옵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선수단은 보내지만 개회식과 폐회식에 일체의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젠사키 대변인은 콕 집어 신장 문제를 거론합니다. There are areas that we do have concerns. Human rights abuses. We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abuses we've seen in Xinjiang.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화상으로 회담을 한 지 사흘 만인데요. 중국 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이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철저한 날조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스포츠를 정치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新疆事务纯属中国内政，绝不容许任何外部势力以任何名义、任何方式干涉。 미국 언론들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보이콧을 언급한 만큼 실제 단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외교적 잠깐만. 아까 근데 그 태국말로 돼 있는 그 채팅을 어떤 분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태국 전문가가 나오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태국말로 오늘 채팅 화면 분위기 칙칙하죠라는 뜻이래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네네. 태국 분이 저희 고향 분 저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을까? 제 얼굴을 보고 본인도 모르게 한국말이라 생각 못하고 사보디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네요. 네. 하지 않았을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죠. 너무 반가워서. 꿈보다 해몽입니다. 아무튼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미국 외교적 보이콧 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2월 어쨌든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각 나라에서 외교단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을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도 오고 북한도 오고 한국도 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외교사들단이 모여서 뭔가 우리가 지금 북중미가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같은 거 좀 해볼 수 있고 사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간에 주선도 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외교단들은 전혀 안 오는 거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조금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 심은정님께서 올림픽이 스포츠 정신을 잊은 지 오래라고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그런 이제 비판들도 외국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는 또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미국 말고도 뭐 프랑스, 캐나다 등도 이렇게 외교적인 보이콧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발단이 된 게 그 중국 테니스 스타 선수 중에 펑사이 선수라고 있어요. 펑사이 선수 맞아요. 실종설이 돌았는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중국 전 부총리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고 난 뒤에 사라졌죠.
개정도 폐쇄되고 갑자기 이제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네. 일단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영 영어방송 CGTN이 공개한 펑샤이의 이메일입니다. 수신인은 세계 여성 테니스 협회 스티브 사이먼 회장. 펑샤이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은 실종된 게 아니라 집에서 쉬고 있고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적었습니다. 세계 여성 테니스 협회가 성폭행 의혹에 관한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 공개 뒤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펑샤이는 이달 초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뒤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외신 보도가 이어졌고 중국 최고위층을 상대로 한 첫 미투라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我没有听说你提到的这个事情，这也不是外交问题。 그런데 펑샤이가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곳도 아닌 관영 매체를 통해 폭로를 뒤집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티브 사이먼 회장도 공개된 메일은 펑샤이의 안전과 행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펑샤이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도 펑샤이는 어디 있나란 해시태그를 올리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채팅창에 보니까 그 펑샤이가 딥페이크 아니냐고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의혹까지 지금 사실은 상황이네요.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고 좀 그 전개되는 방식이 좀 약간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믿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딥페이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실제 그 펑샤이 선수가 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들도 몇 개 올라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 관영 매체 중에 환구시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네. 편집장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몇 개 올렸어요. 올리면서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베이징에서 열린 그 청소년 테니스 대회 결승전에 펑샤이 선수가 참석한 걸 우리 기자가 찍었다. 네. 그리고 영상 하나 공개한 게 있고 또 식당에서 이제 펑샤이 선수가 지인들과 식사하는 영상이라며 올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며칠에 베이징에서 찍은 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관영 그 영문 방송 중에 CGTN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기자도 펑샤이의 친구한테 받았다는 사진을 공개하고 테니스 대회에서 펑샤이 선수가 어린아이들한테 사인해준 영상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댓글에도 많이 나왔지만 의혹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하고 영상을 공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펑샤이는 잘 있어요. 라는 메시지만 반복을 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딥페이크 이야기 나왔지만 네네네. 진위 논란과 연출설까지 제기가 됐는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 새로운 사진이 하나가 공개됩니다. 이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공개한 사진이에요. 네. 아 네. 그래요, 맞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리포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네, 일단 그 이야기 할 건데 뭐냐면 네. IOC 위원장하고 펑샤이 선수가 영상 통화를 했다면서 이제 맞아요. IOC 네, 홈페이지에 이제 그 보도 자료도 냈어요. 관련 리포트를 보고 이거 역시 또 뭐가 의문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네. 펑샤이가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과 활짝 웃으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IOC는 펑샤이가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우 위원장이 내년 1월 베이징에 가서 펑샤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고 그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30분간 진행된 영상통화엔 IOC 선수위원장과 중국 IOC 위원도 배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펑샤이의 신변 안전을 두고 국제사회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펑샤이는 장가오리 전 부총리를 겨냥한 미투 폭로 이후 3주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상황. We have to boycott, we have to fight for it, and I hope everybody will go against it and will fight for it. 펑샤이의 실종설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와 캐나다 등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상 초반에 이제 그 공개된 나왔죠. 사진을 봤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 분명 영상 통화를 했다면 영상 통화한 걸 공개해야 되지. 날카로워요. 왜 사진을 공개? 날카로워요. 생각이 드는데. 날카로워요. 이거예요? 날카로워요. 역시.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저희도 외신의 영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펑사이 선수가 IOC 위원장하고 영상 통화를 했다길래 그래?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잘 있다 이런 영상들인데 그래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상 통화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OC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이제 외신들도 보니까 처음에 사진 한 장만 딱 뜨는 거예요. 이제 IOC 위원장 앉아 있고 화면에 이제 펑사이 선수 있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영상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진만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 통화가 들어오겠지. 영상이 들어오겠지. 계속 기다렸어요. 안 들어와요. 사진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냐 보통 이제 사진 먼저 보내놓고 그 뒤에 영상은 따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외신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IOC도 그러고. 그래서 왜 안 들어오지? 그래서 IOC 홈페이지도 제가 갔어요. 다 읽어봤더니 영상 통화를 했고 거기에는 이제 IOC 위원장이 있었고 이제 그 IOC 그러니까 선수위원이 또 있어요. 위원장도 있고 중국 IOC 위원도 같이 배석을 했다. 근데 그 IOC 위원이 이제 펑사이 선수랑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테니스 선수 출신이고. 그래? 그러면 잘 있으면 영상 통화 내용을 그냥 펑사이 선수 입으로 그냥 저 잘 있어요. 뭐 문제 없어요. 저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의혹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의혹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영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영상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의혹을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것도 IOC가 혹시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0.3초 토끼님께서 노재필 디페이크 소리를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좀 움직이세요 지금.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좀 하고. 근데 그 혹시 영상 통화하고 저장 버튼 안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찍을 때 그냥 동영상으로 그 영상 통화하는 걸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IOC가 만약에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영상 통화를 했다면 당연히 영상 다 이렇게 대화 때는 그냥 풀로 그냥 아예 생방을 해버려요. 제가 봤을 때 의혹을 풀려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또 염려된다면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IOC 입장에서 중국 눈치를 또 볼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잘 있다는 부분만. 근데 오늘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 그 펑사이 선수가 이제 성폭행 당했다고 한 가해자 장가오리 전 부총리.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부총리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텐진시의 당석이었는데 이 장가오리가 지금 중국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되게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IOC 입장에서는 중국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문제는 생기죠. 외교적 보이콧한다고 그러죠. 뭔가 의혹은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긴 했는데 내용 공개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오늘 시간 그냥 쭉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퀴즈 산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들었고요. 2분밖에 안 남았으니 그냥 앉아 계십시오. 네,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퀴즈 산책 나가세요. 같이 가시죠. 네, 산책 좋습니다. 이런 날도 없어요. 자,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이 2024명인데 어제보다 48명이 줄어든 수치예요. 조금 좀 줄어들길 바랐는데요. 확 좀 줄어야 돼. 매일매일 이게 달라져가지고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식당하고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도 기간을 6개월 정도밖에 제한해가지고 끝나면 또 계속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어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그다음에 이거 좀 심각한 얘기인데 학생들의 코로나 발생률이 성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성인 고3은 제외하고 올 겁니다. 그렇죠. 고3은 제외하고 그런데 성인이 인구 100명당 76명 정도 10만 명당 76명이 확진되는데 18세 미만 이하 같은 경우는 99.7명이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6.9명 정도 7.1명 이렇게 되는데 백신을 맞은 고3 같은 경우는 1.4명, 10만 명당 1.4명.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백신도 더 그러니까 확진자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화물연대가 한시적인 총파업을 하는데
쟁점이 안전 운임제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윤창호법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어떤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음주운전하고 다시 했는데 그걸 또 가중처벌하는 건 너무 심하다라는 건데 7명이 찬성을 했고 2명은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중에 자 그리고 다음은 오징어 게임이 진짜 열렸다. 저 유튜브로 봤는데 그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오징어 게임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세트장도 세트를 23억을 주고 해갖고 진짜요? 25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몇 시간 만에 2,500만 뷰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람이 죽진 않아요. 게임은 뭐 비슷해요? 뭐 게임은 달고나 비슷해요. 게임하고? 네, 다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해요. 오 신기하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는 그 내일은 또 저희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프리테스크 왜 웃어요? 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뵙는 걸로 하고요. 저 연말이라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자주 쉬게 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성정 기자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우리 깔깔이 특집 네. 그거는 잊지 않고 꼭 챙겨주시는 걸로. 네, 그건 제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고 계신 8,600분 너무 감사하고 네네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